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문 채택을 위해 열릴 예정이던 경남도 의회 원포인트 임시회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협치를 해도 모자랄 시기에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애 사천시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김영애 의원이 반박하고 나서면서 정치적인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정부가 정한 섬의 날입니다. 거제의 작은 섬 도계도에서 마지막 섬 지킴이로 살고 있는 노부부를 만나봤습니다. 여전히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농촌 들녘은 물론 도심에도 여름은 조금씩 가을에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는 14일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문 채택을 위해 열릴 예정이던 경남도 의회 원포인트 임시회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야의 불협 화음 때문인데 협치를 해도 모자랄 시기에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합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곧바로 원내 대변인을 통해 오는 14일 오후 3시 야당 도의원들과 함께 결의문 채택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조로울 것만 같던 긴급 임시회. 그러나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돌연 불참 의사를 통보하면서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시기를 발표한 데다 앞서 민주당이 낸 성명과 비슷한 내용의 결의문 채택만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까지 소집할 필요성이 있냐는 이유에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같은 성격의 결의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여는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달 하순부터 한국당과 일본 정부 규탄을 위한 공동 성명 발표와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논의해왔다며 사실상 무산에 따른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원활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일단 시원한 모습을 못 보여서 도민들께 상당히 아쉬움이 많고요. 하지만 경제보복이라는 일본 정부의 치졸한 행태에 국민적 공분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반일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여야 도의원들의 불협화음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도가 지금 많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경남의 각 지자체와 산업 현장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마당에 공동 대응은커녕 선언적인 결의문조차 제대로 합의 도출하지 못하는 도의회의 안이한 모습은 지역사회에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비단 도의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지방의회.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지역사회에 제대로 된 역할을 보여줄 때입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애 사천시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 명이 아쉬운 기초의원을 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더구나 지역위원회가 징계를 청원한 배경이 무엇인지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이 김영애 사천시 의원에게 적용한 당규는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 위반, 허위사실 유포 또는 당원 모욕, 당의 품위 훼손 등입니다. 도당은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인력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윤리심판원에서 내린 객관적인 결정이며 김영애 의원이 징계에 대한 재심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영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도의회 비례대표인 황재은 도의원, 그리고 사천시 의회 비례대표인 김행원 시의원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사천 남해아동 지역위원장인 재윤경 국회의원과도 편안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들을 마치 사실처럼 가공해 저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매도해 윗선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행동했다는 음해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과 공유할 게 있나요? 기초의회는 당명을 떠나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편파적 또는 정치적인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김 의원이 SNS와 메신저를 통해
당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한 의혹이 있어 서면 경고를 하고 재발 방지책 보고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 운영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청원했다는 겁니다. 선거 결부시키는 건 일단 무슨 선거 당일이라도 문제가 있는 당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거는 당의 그냥 일상적인 업무죠. 이제 우리 최고의사결정 기준 상무위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결정했습니다. 비례대표를. 이로써 사천시 의회는 한국당 7명, 민주당 3명, 무소속 2명으로 재편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오늘은 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정부가 정한 섬의 날인데요. 거제의 작은 섬 고개도에서 마지막 섬 지킴이로 살고 있는 노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와 통영 사이의 작은 섬 고개도. 백길을 따라 10여 분이면 닿을 수 있지만 이 섬의 주민은 73살 할아버지와 68살 할머니 단 2명뿐입니다. 예전엔 30명이 넘는 주민이 살았지만 지금은 빈집들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섬지킴이 노부부의 일상은 여느 시골과 다르지 않습니다. 염소를 키우고 작은 밭을 가꾸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반평생 섬에서 보낸 노부부는 최근 바다에 작은 선상 펜션을 만들어 섬과 더 단단한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힘든 거는 뭐고 이제 한 번씩 태풍이 불 때. 노부부는 자신들이 섬을 떠나고 나면 고향 섬이 무인도가 돼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봐 걱정입니다. 깨끗하게 좀 멋지게 만들어서 이제 여러 사람이 관광지로서 와서 구경도 하고. 우리나라의 유인도는 1998년까지만 해도 전체 섬의 16%였는데 고령화로 주민수가 자연 감소하면서 지금은 14%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1회 섬의 날을 맞아 섬 지역에 숨겨진 자전거길을 발굴하기 위해 사천 신소와 남해도를 비롯한 전국 30개 섬에 23개 노선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신소는 몽돌 해수욕장과 죽방염 등 한려해상의 해안 절경이 펼쳐지는 4.3km의 자전거길이, 남해도는 금산 보리암과 상주 모래비치, 가천 다랭이 마을을 거치는 21km의 자전거길이 소개됐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진주시가 비상대책센터를 설치해 진주상공회의소, 경상대, 농협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비상대책센터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기업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수출입 동향 분석과 모니터링, 강소특구 R&D와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한 R&D 사업 발굴을 지원합니다. 소재산업 기획보도 4번째 시간입니다. 소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부설기관인 재료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승격 어디까지 왔는지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당시 지식경제부는 비공개로 한국소재연구원 설립을 검토합니다. 용역도 맡겼는데 용역기관은 재료연구소 중심의 신소재연구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청와대가 설치한 TF인 민간위원회도 원천소재연구소 신설을 제시합니다. 2014년부터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창원상공회의소 등을 중심으로 원승격 추진이 본격화됩니다. 최춘경 회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승격을 직접 건의했습니다. 다 합의를 했어요. 야당이 반대한 것도 아니고 여당이 반대한 것도 아닙니다. 해놓고도 통과를 안 시켜준다. 너무 관심이 없고 특히 지방에 있는 연구소나 지방에서 애로사항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박완수, 고 노회찬 국회의원도 2017년 한국재료연구원이나 소재연구원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도 열면서 원승격 추진에 동참했습니다. 정부의 용역 결과가 빨리 국회에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제가 과기부 장관과 총리께 요구를 했고 과기부 장관과 총리는 이 재료연구소 연구원 성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특히 재료연구소가 있는 창원시는 원승격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정부에 건의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호소하는가 하면 내년 중에 진해 옛 육군대학 터 조성도 끝내서
승격만 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지를 저희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준비를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창원시는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제로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산업의 뿌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모든 지원을 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원 신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17년 발의 이후에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입니다. 여전히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농촌 들녘은 물론 도심에도 여름은 조금씩 가을에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뙤약볕을 머금은 낙동강이 시원한 강바람을 뿜어냅니다. 태양을 닮은 해바라기는 키자랑하듯 하늘을 향해 쑥쑥 자랍니다. 가을꽃 코스모스도 강바람에 군무를 선보입니다. 잠자리와 풀벌레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을 즐기는 듯합니다. 낙동강변은 여름꽃과 가을꽃이 어우러져 꽃대고를 이뤘습니다. 낙동강변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심어서 지역 주민들이 보고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농촌 들녘은 나달이 연근 벼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쯤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 농부에게 추수의 기쁨을 선물해 줍니다. 여름 내 볕을 잔뜩 머금은 단감은 굵기가 주먹만해졌습니다. 적당한 일조량과 강수량으로 올 가을은 논밭 모두 풍년입니다. 입춘날 옷가게는 가을 옷들이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가장 먼저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역시 옷가게입니다. 8월부터 여름 옷들이 지금 시즌 오프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가을 옷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손님들이 조금 이제 보고 계세요. 창원 기상대는 다음 주 15일부터 한낮 기온은 30도 아래로 열대야 기준인 밤 최저 기온 역시 25도 아래로 떨어져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가을 기온이 무더위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는 일교차가 커지면서 아침 저녁에는 가을 바람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현장을 기록하겠습니다. 사천시가 내일 오후 2시 10분부터 20분 동안 사천의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한 항공 촬영을 위해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 이글스의 조공 비행이 진행된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항공 촬영은 블랙 이글스 T-50B 8대가 편대 비행을 하면 예비기 1대가 사진을 찍는 식으로 진행되며 삼천포대교를 비롯한 사천시 주요 장소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공사가 1년 넘게 중단됐던 광주-대구 고속도로 서함양 하이패스 나들목 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함양군은 지난해 6월 착공했지만 설계 변경으로 중단했던 서함양 나들목 공사를 재개했다며 내년 9월 산삼엑스포 개막 이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패스 차량 전용으로 대구 방면 진출로만 개설하는 서함양 나들목의 사업비는 99억 원으로 함양군과 도로공사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미얀마 건설부 도시주택국이 합작법인을 설립해 양곤시에서 10km 떨어진 야옹리핀 지역에 경제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산업단지는 아세안 지역에서 LH가 주도하는 최초의 산업단지로 LH가 40%, 미얀마 정부가 40%, 주식회사 글로벌 세아가 20% 투자한 합작법인이 사업 시행을 맡게 되며 LH는 앞으로 국내 기업의 안전한 해외 진출을 계속 도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